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나오코 씨, 늘 감사드립니다. 평소 만나면 비아냥과 두려움만 말하던 김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에게 도시락 상자를 건네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 결국 나는 아들의 점심으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 하나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숨었지만 니기모는 나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이 무엇, 만들어도 못 먹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도시락의 내용물은 평범한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밥도둑처럼 대해주는 기모는 도시락을 싸주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모가 보지 않는 동안 남편의 도시락으로 바꿨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작은 도시락 상자를 열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가져갈게요. 기모는 무슨 일인지 빨리 보러 왔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부탁이야. 이야. 그러나 내 손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미소는 사라졌다. 뭐라고? 내가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입에 가득 채우자 기모는 머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기모노의 스마트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떴다. 기모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이야기는 잠시 뒤로 돌아간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녀와 다이스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모는 같이 살겠냐고 물었다. 시댁은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나와 다이스케는 따로 살면 불편하지 않을 거라 말했지만 기모니는 시아버지를 혼자서 간병하기가 힘드신가요? 나는 지쳐서 울었다. 시아버지께서 보살핌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정기 행사를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와 상의 끝에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기모가 울면서 찾아와서 같이 살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오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보지 않으면 아내에게 코를 골곤 합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전업주부인 시어머니가 하신다. 식사만 준비하기로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전혀 안 하시고 나에게 강요하셨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게 된 이유가 된 시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다. 매일 사과하고 고마워요 라고 말해요. 청소만 조금 해도 너무 기뻐해 주셔서 겸손해졌습니다.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김없이 다이스케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딸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디서 같이 살 것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눈감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 준비는 모두 끝났고 다이스케와 내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거실로 불쑥 들어왔다.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평소에는 자고 있을 때도 나는 시어머니가 일어나 뭔가를 시작하는 것을 못마땅해 몰래 따라다녔다. 시어머니는 나를 눈치채지 못한 채 부엌으로 가셨다. 나는 나와 다이스케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시락통을 꺼냈다. 뭔가를 흥얼거리던 중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즐겁게 만드십니다. 제가 보기엔 메인 반찬이 햄버거인 것 같았어요. 평소 우리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주지도 않으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이것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순조롭게 만드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나는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코 씨는 지금쯤 일어났나요? 서둘러 들어갈 수 있을 무렵 제가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 나한테 도시락 만들어줬어. 나는 인위적으로 말한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네라고 코웃음을 쳤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햄버거 같은 것도요. 나는 이미 행복하다. 내가 기쁨을 과장하면 시어머니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다. 도시락의 내용물은 일반 함박 스테이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다이스케에게 사과했다. 나는 다이스케와 나의 도시락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포장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결혼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도시락에 독약을 넣을 리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금과 설탕을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이스케에게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나는 원래 내 것이었던 도시락을 다이스케에게 건네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이스케는 시어머니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도시락을 들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은 잠시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 역시 다이스케가 원래 가져오기로 되어 있던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마침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주인이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 작은 식당이다 보니 주인이 없으면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문을 닫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정오 이전에 집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정오쯤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게 됐다. 한편으로는 그게 편할 것 같아 과자를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거실로 나갔다에 패키지를 엽니다. 그러다가 일부러서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거 작은 도시락이에요. 제가 다이스케 씨로 착각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나에게 달려온다. 시어머니는 가끔 요리를 하시면 제가 싫어해서 다 못 먹을 정도로만 음식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준비할 게 뭔가 남기고 싶다면 애써 준비했는데도 아깝다. 그녀는 애지중지하고 호화로운 아내입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말한다. 다이스케 씨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가 없군요. 다이스케는 오늘도 일 중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나는 당황한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점심을 먹는다. 예상했던 대로 다이스케의 부부는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햄버거였습니다. 맛있는 햄버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곁눈질로 보니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에 잘못된 도시락을 넣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로 보아 나의 나쁜 예감은 아마도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적절한 순간에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이 나타났다. 올렸다. 다이스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다이스케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나에게도 들릴 만큼 크게 들렸다.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스피커를 커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다. 엄마, 이 도시락은 뭐예요?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스케, 이건 다른 거야. 무엇이 다른가요? 뭘 넣어서 이렇게 신맛이 나지? 썩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나는 썩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을 넣었나요? 약간의 쿠엔씨. 왜 그러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다이스케의 도시락이 아니라 나오코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랬다. 나오코의, 좋아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이스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오코를 위해서라도 너무 씁쓸할 것 같다. 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오코가 일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았는데 신음식은 피로 회복에 좋지 않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오코를 위한 것이라면 도시락이 정말 크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나에게는 과분한 일이지만 나오코에게는 과분한 일이다. 이 정도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글쎄요, 믿기지 않지만 엄마. 지금까지 나오코는 일부러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집에 오면 얘기하자. 그것으로 다이스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스마트폰만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나를 노려보셨다. 이보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걸어오자마자 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녹음했다. 나는 다르를 추가했다. 일부러 그랬지. 그렇지. 무슨 뜻이에요? 도시락통을 고의로 잘못 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궁금해요. 나는 사악한 아내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일부러 남편의 도시락을 맞춰보려고 했고, 없었다. 일본어 길리지 다하검 결혼 아이코인 그게 다야. 시댁 식구들과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도 실은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성 의실과 동거 본당 혐 그래도 이제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더라도 나쁘게 보지 않고 동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 부호 개호 코 그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다이스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오코에게 고마움을 표할 이유가 있더라도 그녀를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해왔다고 생각했을 때 친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요. 나오코 엄마의 괴롭힘을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자신이 안타깝다. 헤어지고 같이 살자가. 잠깐만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이스케에게 달라붙어 울기 시작하는 호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일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현재 다양한 데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 쓰기를 꺼려하셨고 나오코는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처럼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육 서비스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이 더욱 경감됩니다. 최근 아버지께 조언도 듣고 주변에도 물어보곤 했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처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도 사라질 것이다. 나에겐 과분한 일이었지만 엄마에게 실패한 아이도 사라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가. 잠깐만. 다이스케 달라붙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다이스케는 거실을 떠났다. 나도 다이스케를 따라갔다.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았나? 그리고 동거도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들었는데 언젠가 이에 대해 반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집을 나온 뒤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매달리며 뭔가 좀 해봐 라고 말한다.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식탁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좋아요. 밖에 가서 먹어. 당신이 만든 음식은 너무 더러워서 입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 다 버리세요. 나는 그녀가 화장실로 향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쿠킹 클래스에 참석해서 남편이 음식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음식이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친구가 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서 거기로 간다. 좋아요. 그는 행복해 보이고 나는 질투한다. 부러워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진이 그곳에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굴에 활짝 웃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는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대체 또 무슨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은 테이블을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 이제 곧 35세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난임 치료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던 다이스케는 쉬에게 말했다. 점점 더 엉성해졌습니다. 그녀가 매일 끼고 있던 결혼 반지는 어느새 내 침실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겐 아이가 없고 다이스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결혼한 친구들과 나 혼자도 아니다. 결국 분을 비교했는데 나는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결혼 전 다이스케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이스케의 부모는 그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다이스케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도시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반 친구들이 도시락이 맛있다고 칭찬한 것 같아요. 다이스케 입장에서는 냉동식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반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매일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질투한다고 말했다. 최근 다이스케는 야근이 많아져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나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 다이스케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저녁을 만들어줬다. 우리 둘 다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만 해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다이스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망가졌다. 아마도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다이스케는 분명 나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결국 혼자 밥을 먹게 됐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요리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문득 회사 근처에 쿠킹 클래스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햄버거 스테이크를 굽는 일뿐이다. 방금 다이스케의 분량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난주 퇴근하고 바로 체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어요. 다이스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햄버거 스테이크는 체험 수업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둘이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다이스케는 야근을 해야 해서 평일에는 술 마시러 나갈 수도 없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 술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일요일 계획은 낮에만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쿠킹 클래스를 듣기로 해서 친구와 술자리에 늦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지나갔습니다. 서프라이즈로 햄버거를 서빙하고 나는 다이스케가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크게 웃으며 화장실로 향한다. 술에 취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이스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요리한 것을 먹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농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쿠킹 클래스 그만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왕복표를 샀어요.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계속 거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다이스케가 거절할까 봐 걱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쿠킹 클래스에 참석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늘 그렇듯이 다이스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쿠킹 클래스에서 친구를 사귀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본인에게 편리한 날에 수업을 예약하고 수강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멤버도 바뀌고 그곳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교환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본 결과 나는 나보다 거의 10살 어린 아케미라는 여자와 친구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밝고 친근한 소년이다.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은 서투른 탓인지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나는 요리 초보인데도 그녀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도와야 했다. 요리를 못해도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놔두고 나면 그녀는 도시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요리를 좋아하고 종종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 그의 꿈은 공원에 소풍을 가서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는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요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시락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아니면 게다가 아케미의 전 남자친구는 모두 터무니없는 남자였던 것 같다. 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자마자 사기를 당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나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행복해지도록 더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많이 물어본 게 후회스럽습니다. 여자친구랑 괜찮다면 친구처럼 같이 가실래요? 그는 나를 초대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쿠킹 클래스는 어느 매장에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는 여러 매장이 있으므로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집 근처 매장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우연히 자신이 자주 가던 가게에 있었다. 내 일정이 레슨 가능 시간과 맞지 않아서 내가 가는 매장에서 레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그는 나를 수용하기 위해 이 가게에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자주 가는 가게는 다이스케의 직장 근처에 있다. 나는 아직 요리교실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이스케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다이스케의 직장 근처 가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나는 그 사람을 내 여동생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직장 상사이고 우리는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 불륜이 아닐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또 바람을 피울까 봐 걱정이 됐다.
한 번은 그녀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다 보니 사진에 그 모습이 일부 보인다고 하더군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건 남자친구의 팔뿐이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매일 나에게 전화해요. 예상대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어머니의 못 다이스케는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저녁을 먹을 거라고 기대했어야 했는데 다이스케가 내 요리를 먹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 생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다이스케는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에 갔습니다. 굽고 먹을 만큼만 먹었으나 맛있어서 다이스케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일은 평일이라 다이스케에게 밥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또 혼자 밥을 먹을 용기가 없어서 다이스케의 몫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바베큐를 하러 갔다. 그것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일이면 또 혼자 밥을 먹을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다이스케의 몫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무사히 돌아온 다이스케는 좋은 냄새가 나자 그녀는 나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느냐고 물었다. 나는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햄버거를 만들 수 있었나요?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나요? 덜 익혀서 배 아프지 않았나요? 괜찮나요? 우리는 보통 함께 역에 가는데 그녀가 도중에 멈춘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도시락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서 사오고 싶어서 오늘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차피 역에서 해체되겠지만 이렇게 순진한 여자를 혼자 집에 보내버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내가 괜찮다고 동의하려고 갔을 때 그녀는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들어본 회사 앞에 멈춰섰다. 하케미짱,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그곳은 다이스케의 직장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결될 것입니다. 데이수키와 하키미의 남자친구는 도시락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승진하여 원래의 영업부 직위로 복고했고 그곳에서 그는 매니저가 되었고 더 많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끔 과장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지칭한다. 이번 회사의 영업사무실 업무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하케미의 남자친구가 동일인이었습니다. 하케미는 내가 곤경에 처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이스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더해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하케미가 자신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꽤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케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몰랐나요? 아니면 내 남편인 줄 알고 접근한 걸까요? 고민하는 사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하케미가 누군가와 함께 돌아온다. 그 인물이 호스트에 들어온 순간 나는 회사 안내판 뒤에 숨었다. 하키미는 총지배인이 이렇게 많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항상 게으르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나는 너희 집에 가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한다. 그렇습니까? 실례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하케미의 마음은 멍해졌고 나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먼저 도착하면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은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군요. 아, 그럼 잠시 하케미 집에 들르자. 내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나란히 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누가 봐도 둘은 연인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날 다이스케는 날짜가 바뀔 때까지 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다이스케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요일 밤 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요리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햄버거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했다. 그날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랑 미팅 중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녁 식사 전에 막 돌아왔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맛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내내 다이스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난 준비됐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나를 위해서 바라보던 다이스케가 말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빨리 먹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이스케는 젓가락을 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미끄러뜨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너무 잘 만들어서 놀랐나요? 내 젓가락을 사용해도 돼요? 바라보다. 다이스케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와 감자를 먹기 시작했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야, 맛있다 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시금치 오이타시와 톤지루는 어떠세요? 다이스케는 예전처럼 말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맛있다고 말했다. 좋으니 다이스케는 아까 만든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고 싶다고 했지. 다음에 뭔가 만들 테니까 가자. 다이스케는 왠지 마시던 통지루를 벗겨내고 술에 질려버렸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고 내가 모니터를 확인하려 해도 그녀는 나를 무시했다. 다이스케, 내가 갈게. 그리고 문으로 달려갔다.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늦게 현관문으로 갔을 때 다이스케는 문을 열어두었다.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서서 아케미였으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전화했어요. 어느 게 더 맛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감독님, 제가 점심으로 먹은 고기와 감자, 그리고 아내의 고기와 감자 버느것이 맛있었나요? 매니저는 고기와 감자 또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나는 내가 전통적인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이스케는 정신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앉았다. 당연합니다. 데이수키는 에키미의 아파트에서 점심을 먹었고 양념과 프레젠테이션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고기와 감자에 시금치를 곁들인 톤지루를 먹었다. 다이스케가 그걸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같은 접시를 준비했으니 모양도 똑같았을 텐데 다이스케에게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글쎄, 맛은 똑같을 텐데 요리 선생님인 우리는 그들은 똑같은 것을 요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다이스케 씨 덕분에 지금의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오코, 그런 거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항상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맛있는 것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난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했어요. 나를 다른 방식으로 놀라게 한 유일한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다이스케 씨는 애인이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풍 가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아케미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 대해 걱정했다. 아케미는 내가 다이스케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접근한 것이 악한 여자였다면 증거를 억누르고 다이스케들을 구석구석 몰아넣고 싶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속은 건 아케미였다. 의도를 지우고 아케미에게 진실을 말하자 아케미는 다이스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사실 아케미는 다이스케가 반지 착용을 중단한 후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아케미는 반지도 끼지 않았고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신을 보살펴주고 말을 걸어주는 다이스케와 사랑에 빠졌지만 직장 동료로부터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포기한 것 같다. 하지만 다이스케와 내가 우연히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걱정하는 게 싫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케미가 왜 나한테만 말했는지 묻자 다이스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이 들키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분명히 그는 에키미에게 그들이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케미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건 당신은 아케미가 당신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바보였다. 피크닉 가기 전 우리는 내 방 밖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서 뭐라고 말해보세요. 다이스케는 너무 조급해서 내가 그에게 재촉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안타깝네요. 당신은 항상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쯤 귀여운 여자아이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놔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방에서만 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나는 진지하지 않다. 아케미가 울기 시작하자 다이스케는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소리친다.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깊은 목소리에 다이스케는 놀라서 어깨를 흔들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한다면 나는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좋아. 내 이름으로 이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임대해오던 아파트였어요. 결혼 전 집에서 살던 다이스케가 이곳으로 이사왔다. 동성관계가 시작된 이래로 다이스케의 직업은 전근이 필요하고
이사와 동시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 것이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엄마한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니?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 줄까요? 당신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바람 피우는 사람을 꽤 괴롭혔기 때문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설날 등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바람 피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늘 했다. 다이스케는 당신과의 부모-자식 관계를 끊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케미짱과 함께 이혼 서류를 받으러 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 제대로 된 집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낡은 집에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스케는 한동안 혼자 살았지만 투자에 손을 댔으나 실패했다.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돈을 빌리고 다른 투자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드디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절하며 모은 돈으로 분명히 그는 그것을 갚았습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나한테 집에 가라고 한 건 너였지? 나는 아케미짱과 손을 잡았다. 나는 아파트를 떠났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사람인데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케미가 다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케미가 말했듯이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그 사람의 겁먹은 표정을 볼 수 있게 됐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케미가 걱정돼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와 감자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그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 직후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이스케가 아케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회사에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아케미는 자신이 단지 속았음을 깨달았다. 네키미는 자신이 속았다고 말합니다. 다이스케에게 스틴의 부자연스러운 시골 지역을 통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다. 중견수 왼쪽 라인 같은 인원은 참을 수가 없었고 다이스케는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아케미도 죄책감 때문에 그만두려고 한 것 같습니다.